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미지의 세계 혹은 가보지 못한 곳, 체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 여러분은 어디까지 도전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제가 평생 가볼 수 없는 곳이거나 탐험을 도전하기에 두려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몸소 탐험을 나섰다가 큰 비극을 맞게 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존 에드워드 존스. 지금부터는 편의상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나이 26살이던 존은 어린 딸과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가진 남부러울 것 없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2009년 존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식도 취하고 아내의 임신 소식도 알릴 겸 자신의 고향인 유타주의 스탠스베리 파크에 방문하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종종 동굴 탐험 경험을 했던 존. 고향에 가면 그는 친동생인 조시와 9명의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위치한 너티퍼티라는 동굴을 탐험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너티퍼티 동굴은 1960년대 데일 그린이 처음 발견하였고 내부가 좁고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한번 다녀오면 진흙범벅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여 너티퍼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동굴 내에는 좁고 위험한 통로들이 많아 동굴 탐험가와 보이스카우트 학생 등 몇몇 사람이 갇혀 사고를 당할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굴은 일정 기간 폐쇄되었으나 존이 방문한 시점은 재개방이 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죠. 존에게 어릴 적 몇 번의 동굴 탐험 경험이 있었으나 그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난도가 높은 이 너티퍼티 같은 동굴은 처음 가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 동굴 탐험을 하게 된 것은 존의 친구에게 동굴 탐험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이 너티퍼티 동굴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들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재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동굴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존과 일행에게도 이 너티퍼티 동굴은 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던 거죠. 고향에 간 존은 11월 24일 오후 8시경 친구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탐험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을 때 존과 일행은 동굴 내의 가장 큰 방인 빅 슬라이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 슬라이드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평탄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은 좀 더 난도가 높은 지형인 버스 카날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버스 카날은 동굴 내에서도 특히 난도가 높고 성인 남성이 기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고 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 흩어져서 버스 카날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존이 방향을 잘못 잡아 버스 카날이 아닌 에드스푸시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인데요. 에드스푸시는 버스 카날처럼 좁지만 탐험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탐험 자체가 불가능한 코스였죠. 이 코스는 길이 점점 좁아져 사람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까지 좁아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스카우트 학생의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존은
점점 좁아지는 통로로 힘겹게 자신의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 좁은 통로의 끝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멍에 몸이 들어가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존은 이 좁은 통로에서 몸을 빼내기 위해 복부에 바람을 빼고 다시 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구나무를 선 형태로 좁은 통로에 끼어있던 존은 중력의 힘까지 받아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존을 처음 발견한 건 존의 동생 조시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빠진 존을 발견하고 동생은 그를 꺼내려고 노력해봤지만 통로가 너무 비좁은 탓에 제대로 당길 수조차 없었고 당기면 당길수록 존은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존의 구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동생은 동굴을 빠져나와 911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존을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동굴 구조 전문가들부터 정신과 의사까지 총 137명에 달하는 사람이 존의 구조를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911에 신고를 한 뒤에 처음으로 존에게 간 구조원은 수지 무톨라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동굴 내부는 너무 비좁은 탓에 쉽게 이동할 수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수지는 절망에 빠진 존을 안심시키며 존의 발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러 왔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긴 존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수지는 밧줄을 당겨 존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를 가진 수지가 180cm 이상의 키와 90kg 정도의 건장한 몸을 가진 존을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수지는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존은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구조대원들과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존을 구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동굴이 좁아 중장비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폭발물이나 드릴로 동굴을 부수는 것은 자칫 진동으로 인해 동굴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구조대원들은 처음과 동일한 방법인 밧줄로 존을 구출하기로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벽에 풀리를 설치하고 밧줄로 존을 고정하여 조금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존의 몸이 들어 올려지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이 갇혀있던 에드스푸시는 이런 지그재그의 형태로 된 길 끝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풀리를 설치하여 밧줄로 당겨도 사람이 연체동물이 아닌 이상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벽에 설치된 풀리들이 무게를 받기 시작하자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침식되어 약해진 암석들이 하나 둘 부서지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으로 구조작업은 계속 늦춰졌고 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장시간 동안 머리가 밑으로 발이 위로 있는 물구나무의 자세로 호흡곤란과 심장에 무리가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지만 구조대원들은 존에게 물을 주거나 정맥 주사를 놓아서 기력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대안이 없어 떨어진 풀리를 다시 설치하고 다시 밧줄을 당기고 다시 설치하고 밧줄을 당기길 수차례 반복했고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가며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만 갔고 구조대원들도
결국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다른 방법을 찾으려 시도하였고, 그동안 존의 옆을 지키며 노래도 불러주고 통신기기로 아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그에게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어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2009년 11월 25일 23시 56분, 더 이상 존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존이 동굴에 갇혀있던 시간은 약 27시간.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되는 시간 속에서 존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한 자세로 오랫동안 끼어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존은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록 존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유가족들은 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준 구조대원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의 죽음 이후 더 비극적인 사실은 존의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위험하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인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의 유가족들은 시체를 인양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웠지만 인양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체를 그대로 둘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존은 영원히 너티퍼티 동굴에서 잠들게 되었고,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동굴 입구를 영원히 봉쇄하였고, 또 동굴 옆에는 존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지역에 희생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역시 2019년에 존 존스 힐로 명명되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 사건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더 라스트 디센트가 개봉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